정이 되고요. 자, 전반적으로 쉽죠.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대부분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지문 하나밖에 안 돼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설 등록할 때요. 자,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확보하면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요건 보면 자, 자본금 얘기 나와야 되죠. 상법상 회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할 것. 그 외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이런 게 개설 등록의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 개설 등록 신청을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시도시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될 테고, 다만 오히려 요즘의 문제의 대부분은 면제죠. 최근 1년 이내 중기업에 투입이 됐었다 그러면 어떻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경우의 수 폐업 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그럼 최근 1년 이내 중개업 했으니까 어떻다? 이때는 실무교육 면제가 된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용 종료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 실무교육 면제가 되게 된다. 해서 요즘 문제는 주로 면제처럼 깔끔한 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역시 최근 1년 이내 중기업에 종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실무교육 면제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이 정도가 바로 실무교육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바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 개설 등록을 한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라고 불렀었고,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단순 업무 보조, 이런 것을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으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편 이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업을 했으니까 이때는 직무교육 면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은 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연수교육은 둘 해서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고용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했었고요. 그날로부터 2년마다 다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죠. 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이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통지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어떻다? 통지라는 항목이 있고요. 문제 구성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된다.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그건 알 수가 없지. 왜?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리 점쳐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실무교육,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고요, 이틀하고요, 나흘, 하루, 이틀, 나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해서 직무교육은 하루 반나절입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틀이에요. 12시간 이상 16자. 지금 보면 16시간 이하. 하루에 이제 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 7시간 하니까 지금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4일이라고 그랬어요. 4×7 28에서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28시간 이상 31시간 이하 이렇게 내지는 않아. 12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이렇게 내지는 않아.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를 3시간 이상 5시간 이하 이렇게 내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나흘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직무교육은 하루 가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이틀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을 가야 된다. 이렇게 날짜로 가는 게 편합니다. 이게 이제 숫자까지 외우려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나흘 이렇게 가시면 대강 어차피 숫자 때려 맞추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외에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교육은 그런 거야. 중개사고 등이 많이 터지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됐을 때 한번 모집을 해서 교육이랄까 정신교육 한번 시켜주는 거죠. 이게 예방교육. 거의 문제 구성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골치 아픈 지문이 직무교육할 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던가 실무교육할 때 7일 전 또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런 것들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통지라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바로 문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교육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간은 나흘이었었고요.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이 면제가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 개공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교육의 주체는 누가 된다? 시도지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자격증 교부했던 사람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이 개돼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무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누가 된다? 시도지사. 그래서 얘가 사고치고 어리버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격정지처분. 소공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계속 그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나중에 직무교육 같은 건 등록관청이 실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중요 쟁점. 연수교육. 자, 이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다 통지해야 된다. 5번 본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그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들이고요. 사실은 더 곰곰이 따지게 되면 출제 오류 시비가 되게 많은 문제들이에요. 여기서는 원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원칙은 얘 같은 경우도 미리 최근 1년에 중개했으면 어떻다? 지금 실무교육 면제가 될 테고 얘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을 했으면 어떻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은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그냥 출제를 해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넘어갔었고 요즘에는 아주 문제를 정교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잘 내지 않게 될 겁니다.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오른편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이나 나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7일이란 말 자체도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에 실무교육 누가 중개업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라는 문제도 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었었고요.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간은 이틀 이 정도로 가봅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용후기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점점 문제가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차들을 보면 조금 나아져요. 24회 때보다는 조금 더 지문들이 깔끔해지게 됩니다.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2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 뒤에서 바꿔치기 하고 있네요. 2번 지문이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여러 개가 틀렸죠. 바로 고용신고일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년은 맞고 실무 교육을 받을 것을 연수 교육 이따구로 구성을 했고요. 3번 고용 관계 종료 신고 1년 내 다시 중개 보조원으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좀 어렵죠? 직무 교육은 아까 등록관청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누가 시도지사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면제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에서 이게 이틀, 이게 나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숫자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5번 지문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지만 수강료는 그렇지 않다 해서 뒤쪽을 틀리게 구성했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 연수교육과 관련한 지침을 국토부에서 마련을 하게 돼 있고 뭐 교육 과목이나 교육 시간 뭐 등등등을 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정해준다. 5번 같은 건 모를 지문이고요. 일단 이 문제 답은 간단하게 구성했던 사례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27회 때 문제.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 신고일 전 이미 틀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뒤에 이것도 틀렸네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2번 질문 폐업 신고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면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냈던 문제가 직무 교육의 면제라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 냈었고요. 그 다음에 27회 때 문제에서 뭐라고요? 실무 교육의 면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옳은 것을 고르시면서 답을 깔끔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27회 때 문제 지금 보다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할 때 둘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연수교육은 이틀이라고 했어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서 틀리게 뽑았죠. 26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를 여기서는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지문 한두 개 새로운 지문 넣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26회, 27회 모두 면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쟁점, 문제 이제 깔끔해지는 거예요. 아까 24회 때 문제만 하더라도 원칙과 예외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출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출제 5, 60이 나올 그럴 문제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깔끔하게 구성을 해. 그래서 주로 면제가 출제 포인트. 그 다음 주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문제 교육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실무교육 자 끄트머리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협회 등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주로 이제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2번 연수교육 자 지금 일시와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관보 같은 데 올릴 일이 없죠. 그냥 연수교육하면 둘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어떻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했던 주제인데요. 이 관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했을 때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싣는 신문을 가리켜서 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연수교육 대상자를 관보에 싣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건 답 알고 하는 소리고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 연수교육 뭐라고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2번을 지금 틀리게 구성했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은 하루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뒤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나머지 문장들은 비교적 간단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때 문제. 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업번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서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했었고요. 두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이라는 사람도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실무교육 받아야지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거 있었다. 지역 농협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얘기가 좀 달랐었죠. 첫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예,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다시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내에 소공으로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 이때는 실무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 면제 매번 깔아줍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연수교육의 교육 시간은 연수교육 이틀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 나흘 이렇게 가셔야 돼. 시간으로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 연수교육은 이틀 해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예, 틀렸고요.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겁나 중요한 주제.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 사유 국토부 장관과 관련되는 것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 관련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500 이하 국토부 장관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한편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자격증 미반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지요. 등록관청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저런 게 존재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요 조항에 위배되게 되면 두 가지가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과태료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하여튼 리을번은 당연히 알아야 될 주제.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옳은 편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포상금 등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30회 때인가 한 번 안 나오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대신 아까 30회 때 협회에서 무려 3문제나 출제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 포상금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고,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출제 빈도는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 개개증이라는 것을 외워두셔야 돼. 자, 우리가 중간중간에 3년 3천 다시 한번 공식 기억해 보겠습니다.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년 3천. 여기서 개개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요,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 두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포상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도대여에서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것을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 각 50만 원씩 받아낼 수가 있다 해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28회 때 관련 쟁점 하나 나왔었고요. 그동안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개개증증 이걸 기본 깔고 들어갔는데 그동안 문제가 너무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니까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 또는 개개증증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네에 보니까 사장님이 개설 등록 안 하고 무등록 중개업한 걸 고발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나는 50을 받을 수가 있다.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 이 관련한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되면 50까지 해서 첫 번째 포인트 개개증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보조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건 시험 나올 때마다 개짜증이 나요.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라는 거 등록관청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전부 또는 일부 아닙니다. 딴 데서는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조문이 떠. 그런데 이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게 나왔었거든요. 자,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포상금 얘기가 나왔어요.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근데 그동안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도배를 하다가 30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을 건드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 억지로 쥐어짰었고요. 자, 이거 개개증증에 의해서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까지, 50 이내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가셔야 돼. 왜?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국고 50% 보조. 이게 제일 어려워. 왜? 별 메리트가, 포인트가 없고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듣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이제 결국은 틀리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국고 100분의 50 이내 보조, 이게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나머지는 대충 내용 파악해. 스토리를 보면 대충 감 잡을 수가 있어. 근데 국고 얼마? 100분의 50 보조라고 하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건 절대 따로 이 암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국고 100분의 50 보조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개개증증 관련해서 신고, 고발했을 때, 자, 기소유예나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사령 문제 구성할 때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지금 갑시다. 자, 검찰,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게 있어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 그 앞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그 다음에 기소유예, 세 번째가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 요 세 단계, 셋 중에 하나로 걸리게 돼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은 잘못된 신고이거나 그런 게 개개증증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포상금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꼭 바라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그때 기소유예 받은 게 가슴에 와닿아. 내가 마약 혐의로 검찰에 끌려갔거든. 나보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내가 순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검찰인데요. 라고 얘기해서 저 바쁘거든요. 라고 해서 끊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진짜 검찰인데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진짜 바쁘거든요. 해가지고, 또 끊었어. 근데, 결국은 집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 중국에서 보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하여튼 골 때린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탑이라는 가수 아시지 않습니까?
걔보다 선배가 나야. 그 다음에 내 위에 선배가 누구냐면 박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 그 아이가 먼저 기소유예 처분 받고,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거의 레벨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박범, 탑.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었다는 거지. 해서, 자, 기소유예는 뭐냐면, 일단은 유죄는 유죄야. 검찰에 봤을 때 죄가 있긴 있어. 근데 사안이 아주 경미하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훈방이라는 거 있죠? 그게 다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훈방을 뭐라고 한다? 기소유예. 그러면 이제 얘가 죄를 지킨 개개증증에 걸리긴 걸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양도대에서 오늘 드디어 뭘 했어. 자, 개업식을 딱 했어. 근데 그날 찔러버린 거야. 아주 그 다음날 가니까 술도 덜 깼는데 나오래. 가보니까 지금 거짓 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등록증에 양도되어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먼저 어떤 놈이 먼저 신고를 한 거야. 하루도 영을 못 띈 거야. 그럼 굳이 그걸 처벌할 실익은 없다. 그런 경우에 뭘 한다? 기소유예. 저 같은 경우는 마약을 구입해갖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3번에 바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인터넷으로 약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약 사게 되면 거의 다 걸려요. 의료법 위반으로 일단 걸리고요. 그게 수면제가 되면 향정신성 의약품 요걸로 걸려. 그래서 박범의 억울함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걔는 거의 뭐 바리바리 뭐 싸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제 위에 선배가 박범, 후배가 탑 돼서 앞으로 수많은 후배들이 이번에 그 홍정욱 전 의원 딸내미도 이렇게 걸렸잖아. 걔는 이제 기소까지 됐어. 크게 일을 치른 거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법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치고, 자, 기소유예. 당연히, 지금 포상금 지급돼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공소제기예요. 공소제기라고 내면 참 좋은데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공소제기가 돼야지 법원의 판사가 유죄나 무죄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법원의 판사가 선고유예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선고유예는 뭐냐면 사안이 너무 경미한 거야. 그래서 보통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하고 버리는 사안을 이 검사가 또라이인지 그걸 기소를 한 거야. 그럼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사안이 너무 미미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커피 하나 훔쳐 마시다 걸렸어. 그날 이제 편의점 주인이 기분 나빴나 보지. 훈방 조치 안 하고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경찰에서 그날 또 기분 나빠서 경찰이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도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 그 받은 날. 그래서 사인 무조건 해서 공소 제기가 됐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것들 웃기고들 있어. 1,200원 훔쳐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이거 처벌을 해달라. 이건 좀 심하잖아.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라는 게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취지. 유죄는 유죄야. 1,200원 먹었던 거 인정하니까 거기까지 유죄는 유죄인데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처벌하기는 민망하니까 선고유예.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선고유예가 됐든 유죄 판결이 됐든 무죄 판결이 됐든 간에 이때는 뭘 한다고요? 바로 이때는 당연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이제 형사법 체계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최초 신고자 한 사건에서 2명, 3명이 신고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공동 신고를 했을 때 만약 그들이 배분 방법을 결정을 해왔으면 그 합의된 배분 방법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게 될 것이고 배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왔으면 균등해서 배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꼭 2명만 신고를 해. 왜 3명이 신고해버리면 3분의 1 계산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2명이 공동 신고했을 때 25만 원씩 받는 케이스. 이게 배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 자, 등록관청에서요 포상금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보조라고 하는 거.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망할 놈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뚝 떨어져서 나와요. 법조문
제일 뒤에 숨어 있어. 자, 이걸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양아치지. 법조문 제일 끄트머리 있는 조항이 뭐냐? 바로 100분의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아마도 힘든 게 이건 금방 한다니까요. 사령 문제 풀어가면서 대충 캐치낼 수 있어요. 근데 개개증증이라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주요 어려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냥 계속 같은 문제는 몇 번 하면 줄줄 외워. 근데 국고 보조 100분의 50 이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 요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던 주제. 그래서 30회 때 이 문제가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30회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거의 무조건 내일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형태로 나올 때가 어려워.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자격증 원본, 소공이든 개공이든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중개보수 요일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중개보수라고 하는 거 주택에 대한 중개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갈 거냐 또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으로 갈 거냐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중개보수 자 요일을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네 가지가 게시가 돼야 된다. 2번 법인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있어서 신고 필증 원본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자, 개공이 아닌 사람은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광고. 자, 부당한 표시 광고 500 이하의 과태료.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될 테고 이미 문제가도 보셨죠. 소공의 성명은 표시하지 않는다. 개공의 성명이라는 것을 표시 광고할 때 표시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몇 점점점 끝내버리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 28회 때 나왔던 주제예요. 자, 포상금 지급 대상 뭐라고요? 개개증증.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게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상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등록 관청. 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의 신고한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 자,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 개개증증의 한 이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미리 외우지 않으면 겁나 어려웠던 문제. 이건 상식 갖고 안 돼요. 좀 엽기적인 지문이야. 대부분이 법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조문의 특성이에요. 근데 얘만 특이하게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또 이걸 틀리게 나오려면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숫자 맞으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 국고에서 얼마까지?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영향가 없는데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기억해 주실 거. 그 다음 포상금 건당 50만 원이고요. 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 공동신고 아닙니다.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어떻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동신고는 균등 배분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 이것은 지금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동신고가 아닐 때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주 어려웠던 주제 2번 지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한번 나왔었구나. 이게 포상금 30회 때 안 나온 줄 알았는데 150만 원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검소가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했을 때 이때 뭐라고요? 당연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3번 포상금 지급의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이럴 줄 알았다. 틀렸죠? 시도 아니라고요? 국고에서 보조하고 얼마? 100분의 50. 조문이 작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4번을 답으로 뽑아냈고요. 5번 등록관청 2건 이상의 신고. 2건 이상의 신고는 자, 다르다는 거예요. 시점이 최초 신고자. 지문 겁나 어려워. 자, 포상금을 균등 배분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져. 2건 이상의 신고는 최초 신고자. 공동 신고가 됐을 때만 따로 배분 방법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균등 배분의 방법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거 보조라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조라고 하는 거 상당히 까다롭게 국고에서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숫자 맞게 주고 시도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고 해서 자, 요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사실 되게 편해요. 이 문제가. 지금 3문제인가 지금 7년 동안 구성이 됐는데 대단히 무난하게 봅니다. 해서 자, 갑은 A와 B를 신고했다. 그럼 바로 A와 B의 운명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셔야 돼. 문제에 따라서 바로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경우가 있어. A에 대해서는 뭐야? 공소 제기. 그러면 A는 어떻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B는 무혐의 처분 나와 있죠? 그럼 B는 어떻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거. 두 번째, 자, C를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C의 운명을 봐야 돼. C의 운명을 봐서 보게 되면 C에 대해서 기소 유예 결정. 이것도 범죄가 유죄란 얘기거든요.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때 각 25만 원씩 공동 신고니까 그렇다. 25만 원씩 받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을이 자, D를 신고를 한 후라고 돼 있죠. 그 뒤에 뭐 갑도 신고했다는 필요 없는 소리고 D의 운명을 봐야 돼. D에 대해서 어떻다? 기소 유예 결정. 그럼 을이 얼마? 50만 원 추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후에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이미 발각이 됐으면 어떻다? 신고의 약발이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이런 각종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지금 등록관청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기 전에 자,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나가리. 그러면 이제 갑은 첫 번째 사건에서 50,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25만 원, 75만 원. 을은 두 번째 사건에서 25만 원, 을이 또 50만 원, 75, 75가 되겠고 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75, 75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의 문제. 요거 이제 한두 문제 더 나올 텐데 대단히 편해요. 이거는 몇 번만 연습하면 딱딱딱 다 떨어지게 구성을 합니다. 아까 보조가 어렵다니까 보조 이런 게 어려워. 등록관청 1개월 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어려워. 오히려 여기는 개개증증을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안 냈던 문제 유형 중에서 개개증증만 묶어서 새롭게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포상금의 최대 금액 갑부터 볼까요? 갑이 A를 고발하여 기소유예. 이건 바로 나와 있다. 갑 얼마? 50만 원. 이제 바로 가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는 을은 필요가 없을 테고 공소 제기. 갑이 또 50만 원 추가라고 해서 현재 갑은 10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갑과 을이 공동으로 C를 신고를 했는데 자, C 무죄 판결 필요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데서 갑과 을이 각 25만 원씩 포상금을 배분받게 된다.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두 건을 신고했는데 D는 무혐의 처분 돈 안 되고요. E는 공소제기. 그러면 을은 여기서 얼마? 50만 원 추가. 그러면 갑은 첫 번째에서 50만 원, 두 번째에서
5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25만 원. 그래서 125만 원 되겠고, 을은 25만 원, 150만 원에서 바로 75만 원에서 갑은 125만 원. 그 다음에 을은 75만 원이라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을 보니까요. 24회 때, 그 다음에 25회 때 같은 유형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 27회 때 구성이 됐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 해서 가볼까요? 자, 갑거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해서 갑은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A를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일단 갑은 얼마? 50만 원 받게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을은 C를 신고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공소제기가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을도 얼마? 50만 원 일단 수령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갑과 을이 공동으로 고발을 했다. 그리고 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 각 얼마? 25만 원씩 받게 된다. 현재 스코어 갑도 75, 을도 75 이 정도.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를 했다. 갑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운명이 어떻게 되면 유죄 판결. 그러면 을이 얼마? 50만 원 추가. 그래서 갑이 50만 원, 을이 50만 원 해서 각각 50만 원. 그 다음에 75만 원씩 돼 있다가 을이 이번에는 50만 원 추가해서 갑은 75만 원, 을은 얼마? 125만 원이라고 하는 거. 문제 거의 똑같은 유형이 되고 있죠.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디테일하게 보면 안 되고 유죄 판결, 특히 무죄 판결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 유죄든 무죄든 아직은 안 나왔지만 선고유예 이런 거 나오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다 뭐가 된다? 공소 제기가 있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지금 자격 취소. 잠시 끊었다가 행정 처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